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공유지분 토지를 판매하는 업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그 대표가 구속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여러가지 이제 공유지분 투자 사기 형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사기 형태로 뭔가가 문제를 발생을 했을 때 여러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사건 이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 조치를 통해서 60명 정도 이상이 합의 해제로 환불이 된 엄청난 큰 사건이 한번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보신 분들,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기의 재산과, 아니면 그 상대의 업체가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영업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그 돈을 돌려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 솔루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솔루션은 과거에 가장 많이 했던 집단 고소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고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건입니다. 결론은 여기서는 합의 해제를 통해서 60몇 명이 빠져나왔는데, 자, 합의 해제는 뭘 의미한다? 그렇죠. 돈을 돌려줬다, 환불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고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 합의 해지를 통해서 돈을 다 돌려받았고요. 만약에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찬가지로 해줬답니다. 이 주장이나 이 내용들은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2018년도 11월에 방송됐던 추정 60분 제2의 강남 땅을 팝니다, 기획부동산의 덫에 나왔던 그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그 당시에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약간의 특징은 있어요. 직원이었던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업체를 같이 고소를 통해서 빠져나왔던 그 토지입니다. 어차피 블로그를 보시면 추정 60분에서도 그 주소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 공개하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언급된 토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나반리 산 34번지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그 당시에 판매했던 업체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법정 구속이 됐죠. 법인 대표가. 그날 법인 대표가 추정 60분 팀하고 그 법정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약속을 했었는데, 인터뷰를 끝내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이 나왔더니만 그 당시 고소했던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사기죄가 생각보다 인정이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죠. 지금도 무죄의 악마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듯이 대부분 뭔가 이상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구조가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사기가 맞고 사람을 속인 게 맞는데, 막상 경찰이나 뭐 검사나 재판을 하면 아니래요. 뭔가 아니래요. 분명히 돈을 잃은 사람은 있고, 쓰레기 땅을 받고 돈을 줬는데 쓰레기 땅을 받은 거가 그냥 정상적인 거래래요. 근데 뭔가 많이 이상한데 그게 맞대요. 하여튼 뭔가 특별법이 있어 생기든, 뭔가 이 기획부동산 관련된 법이 별도로 생기지 않는 한 얼마나 이 사회적이고 이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소모가 얼마나 심해요. 피해당한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이 사람도 고소해야 되죠. 그럼 피해자들 엄청 많잖아요. 고소 다 해야 되죠. 또 요즘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많이 이러고 샀잖아요. 할머니들 경찰서 찾아가고 뭐 해야 되죠. 경찰은 또 힘들죠. 또 건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 무혐의 증거 불충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 엄청 심각해요. 사람을 찔러서 죽여야만 범죄가 아니고요. 이 돈도 사람의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자, 하여튼 뭐 대표가 2년 징역을 살았고, 그 다음에 징역 2년을 받았으니 PD수첩 입장에서는 아마 그 업체가 폐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당시에 업체를 찾아갔어요. 근데 다시 또 뭐 하고 있다?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또 영업을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이 그 PD수첩에 주된 내용이었고,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말한 거죠. 이 마지막 7분짜리 영상에서 했던 말은 뭐냐, 현재 1심에서 판결이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건데, 업체는, 그 대표는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항소에서 그 나온 결과가 뭐였냐, 전원 합의, 땅을 돌려주고 돈을 전부 다 받았다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한때는 공유지분으로 2배 이상의 폭리를 파는 업체들에 대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알고 사람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공개된 60명에서 합의 해제가 된 판결문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판결 선고 2018년 10월 5일날 주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여기에 쭉 판결문의 전문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말고도 이 피해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아서 같이 힘을 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돈을 신속하게 돌려주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 이 기사에 나왔던 업체를 포함해서 일부 업체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가서라도 자기네가 지키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업체들은 오히려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지금처럼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페도 개편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피해자끼리 서로 간에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후원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카페 같은 데 많이 들어오셔서 피해자끼리 많이 공유해서 어찌됐든 간에 피해 회복이나 아니면 그 상대방들이 더 이상 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투자라고 해서 속여서 땅을 팔아먹는 이 행태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법인 대표는 2심에서 60명과 전부 다 합의하면서 끝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역살이를 하다가 나온 거죠. 하지만 이 판결문의 전체적 흐름을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서 싼 가격에, 어차피 개발 계획도 이미 끝난 건데 그걸 가지고 팔았다는 걸 갖고서 죄질이 엄청 안 좋게 본 겁니다. 당시에 그 법인 대표는 뭐 초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시켰던 거죠. 이런 사례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판례 찾다 보면 기획부동산 문제로 구속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사례도 많이 있고요. 다만 이거를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인 거지,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서 제가 뭐 캐시헌터니까 쟤한테 돈 안 내면 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한 달에 엄청 많은 분들을 도와줘야 봤자 5명에서 6명 사이라고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연락을 막 주셔도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쓰는 블로그나 내용 보시면서 독학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피해복제 말고도 다른 사람을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애매하거나 뭔가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은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런 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힌트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대규모 고소를 통해서 환불이 된 거죠. 어떻게든 간에 피해 회복이 된 거니까 피해 회복이 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한 그 실제 등기를 보면서 정확하게 몇 분이나 합의해지를 통해서 빠져나왔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